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도 모르게 집안에 숨어있던 건강에 위험한 물건들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이런 물건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며 건강한 생활을 위한 꿀팁을 얻어가시길 바래요. 첫 번째로 만나볼 위험 물건은 오래된 칫솔입니다. 오래된 칫솔은 세척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잇몸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아끼다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오래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하나로 오래된 거실 매트나 요가 매트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매트는 주로 PVC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PVC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가 사용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가소제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 PVC로부터 분리되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된 매트가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신경독성 및 아이들의 성조숙증, 성장 발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겉감의 PVC 활용 유무를 체크하고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는 PVC 재질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래되지 않아도 빨리 버리는 것이 좋은 물건들도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버리는 것이 좋은 물건 중 하나는 드라이 클리닝을 맡긴 옷의 비닐입니다. 세탁소에서 온 옷은 비닐에 씌워져 있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세탁 용지인 유기용매인 퍼클로로에틸렌이 옷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군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우리 폐 안에 들어옵니다. 이 성분은 휘발성이 있어서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눈이나 코뿐만 아니라 피부를 자극하기도 하고 간이나 신장, 폐에서 독성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드라이 클리닝을 한 의류의 비닐을 바로 제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2에서 3일 정도 걸어두어 유기용매 성분을 모두 날리고 난 후에 옷장에 보관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이 호일입니다. 종이 호일이 오래되면 종이 위에 코팅으로 되어 있는 실리콘 성분이 조금씩 분리됩니다. 종이 호일은 고온에서 조리를 많이 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쿠킹 호일의 경우에는 오래되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킹 호일 즉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는 고온으로 조리할 때 사용하면 일부 알루미늄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오래된 종이컵도 플라스틱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래된 프라이팬은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프라이팬을 아직도 사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사용하던 프라이팬을 지금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스테인레스 프라이팬이 아니라면 코팅된 프라이팬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프라이팬 코팅 소재인 테프론은 안전성이 높아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스크래치가 나거나 껍질이 벗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테프론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바로 버려야 합니다. 벗겨진 코팅은 발암물질은 물론 중금속 유출도 가능하므로 바로 버려야 합니다. 암이나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일상생활 속에서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프탈린이 대표적입니다. 석유 생성 과정에서 추출되는 이 물질은 살충제, 방부제, 탈취제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과정 없이 바로 기체로 승화합니다. 그 크기가 줄어들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는데요. 우리가 숨 쉴 때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거나 옷장에 걸어둔 나프탈린의 경우에는 옷을 입으면 피부를 통해서도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으로 흡수된 나프탈린 성분은 독성 작용을 해서 민감한 분들의 경우에는 눈이 따갑거나 호흡기 곤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단기간 노출된 경우에는 용혈성 빈혈이나 경련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2002년부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나프탈린을 인체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나프탈린을 특정 수질오염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발생하는 연기입니다. 주로 기름을 이용해 고온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 연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이용해서 고온으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 형태의 아주 미세한 기름 입자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각종 재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나 벤조피렌 같은 방향조, 탄화수소 등이 1급 발암물질로 공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이들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쉽게 분해되지 않고 지방세포에 축적이 되어 DNA 변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물질들에 노출되는 경우 방광이나 췌장 등의 암 발생률이 높아지며 락스에서 발생하는 염소가스를 고농도로 흡입할 경우에는 기침이나 흉통, 천식 등의 폐 질환은 물론 폐암 발병률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의외로 주의해야 하는 물건 중 하나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향초입니다. 가격도 천차만별로 꽤 비싼 것들도 많지만 향을 내는 제품에는 대부분 리모넨과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리모넨 자체는 해가 없지만 공기 중에 분출되어 오존과 만나면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 체내에서 염증이나 간독성을 일으키며 폐암이나 인후암, 유방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함으로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향초를 사용하였다면 반드시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